일본은 기본적으로 한국을 싫어합니다. 한국이 잘 나가면 깎아내리기 바쁘고 심지어 뭐든 일본이 시초라고 하는 이상한 심리가 있는데요. 그런데 결국 일본 언론의 언론 플레이에 불과했던 걸까요? 일본인들이 전혀 다른 반전 반응을 보이면서 일본 언론을 참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이 46일간 전 세계 1위 독주를 끝내고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종합순위 1순위를 보이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일본인데요. 표절과 망언으로 오징어 게임 흠집내기에 열을 올렸던 일본이 알고 보니 최대 흥행을 낸 것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페트롤에 따르면 15일 기준 오징어 게임이 TV 프로그램 순위 1위에 오른 곳은 89개 국가 중 11개 국가입니다. 일본이 이탈리아, 인도, 레바논, 카타르 등과 함께 11개국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TV 프로그램과 영화를 합친 종합순위가 집계되는 34개국 중 유일하게 오징어 게임이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닌 연일 오징어 게임 흥행 돌풍에 갖가지 트집을 잡아왔던 일본에서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식지 않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일본 언론들은 아직까지도 저작권과 관련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논란의 드라마를 만든 황동혁 감독은 이 작품을 구상했던 2008년 일본 서바이벌 게임이나 데스게임을 소재로 한 영화를 많이 봤다며 그 작품들에서 영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장르적인 클리셰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징어 게임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개 방식은 전혀 다르고 우리 작품만의 차별점이 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펴낸 월간 저작권 문화 11호가 오징어 게임 표절 논란을 다뤄 황 감독의 발언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글을 쓴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영화나 드라마 영역에서의 표절 판단은 저작권법 분야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영역이라고 전제한 뒤 선행 저작물과 후행 저작물을 비교할 때 클리셰 같은 관행적 표현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본 아이디어 또는 콘셉트가 비슷한 것이라도 작가나 감독이 그 콘셉트를 풀어가는 표현 방식이나 내용이 다르게 전개된다면 그것도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징어 게임의 주제와 플롯, 에피소드의 전개, 분위기, 속도 등에서 현저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고 근거를 들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계속해서 한류를 깎아내리고 있는 반면 일본인들은 한국 여행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보이는 것이 더욱 놀라운데요. 한국관광공사가 방한 일본 시장을 겨냥해 한국 여행을 준비할 수 있는 대규모 캠페인 2021 코리아 페스타 다카라 코리아가 지난 29일부터 2주간 한일 양국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모두 한류 콘텐츠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캠페인입니다. 온오프라인 혼합형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적절한 시기 집중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자 공사의 일본 현지 3개 해외지사,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에서 동시에 행사를 실시했고 드라마와 케이팝은 물론 뮤지컬, 음식, 공연, 지방관광 등 다양한 테마의 한국 여행을 미리 느껴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긴장에서 깨어나 국제관광 관문인 공항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처음 실시, 양국 간 관광 재개가 코앞에 왔음을 실감케 했습니다. 후쿠오카 공항 국제선 터미널 전체가 한국으로 변했을 정도입니다. 5,000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체크인 카운터에 길게 늘어서는 장관을 연출한 가운데 공항 내부를 한국의 인기 관광지인 익선동과 이태원 등을 테마로 꾸민 한국 관광 빌리지엔 가상 여권과 한국행 가상 비행 티켓을 소지한 방문객들이 체온 측정 후 체크인을 마치고 4층 출국 게이트를 통과해 해외여행을 하는 기분으로 한국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VR 기술을 활용한 드라마 촬영지 여행과 드라마 주인공 체험은 참가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아 대기줄이 길게 이어졌고 딱지치기, 달고나 체험 등도 큰 인기를 끌어 한국 드라마의 폭발적 인기를 체감케 했습니다. 또한 한국 포장마차 거리로 꾸며진 음식 체험존에서는 떡볶이, 치킨뿐 아니라 뚱카롱 등 한국식 카페 체험이 MZ세대에게 특히 큰 인기였으며 전통 막걸리의 양조장인 복순도가에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14일 인천국제공항 밀레니엄홀엔 40여 명의 상기된 얼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카라 코리아가 새겨진 야광봉을 흔들며 일본 내 한류를 이끌고 있는 가수 김재중과 CN블루가 진행하는 한국관광 토크쇼를 즐기던 이들은 주한 일본인 SNS 기자단과 한국어 어학연수 등 교육여행 프로그램에 참가한 일본 대학생들이었습니다. 다카라 코리아 행사의 하나로서 온오프라인 동시 실시한 이 토크쇼엔
이들 외에도 1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참가한 온라인 패널 150명과 6만 5천 명이 생중계 방송을 지켜봤습니다. 시청자들도 인천공항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렌다. 한국 여행이 머지않았음을 느낀다. CN블루 멤버들이 추천한 오징어 게임 촬영지에도 꼭 가보고 싶다는 댓글과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도쿄 행사에선 일본의 K-뮤지컬 마니아, 카토카즈키의 토크쇼를 비롯 K-팝 그룹 아이즈원 출신의 혼다 히토미, 지세대의 인기를 얻고 있는 개그맨 콤비, 스쿨존 등이 출연해 저마다의 한국 사랑을 뽐냈고,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체험 행사에는 2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관람객들이 비빔밥과 한국김을 즐겼습니다. 이 반응을 접한 전문가들은 일본 언론의 각종 기사에 대해 한국이 독도 관련 홍보를 일본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하지 않는가. 일본으로서는 언론을 이용하여 정보 전쟁을 유발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작 현실은 일본인들이 한국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 일본 정치인들도 당황스러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일본 네티즌들은 아직도 언론으로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나라에 계속 살아야 하나 생각이 들 정도. 좋거나 심각한 건 무조건 맞고 일본 정권에 유리한 이야기만 하는 언론은 언론이 아니라 대변인입니다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극우 네티즌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요.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극우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지금부터는 일본 타이완 관광을 떠들썩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반일 국가의 여행 같은 건 너무 위험해. 이런 건 우방과 협의해야죠. 비자 부활이 지금 추세잖아. 단가도 낮고 효율도 나쁘니까 기대지 맙시다. 의문스럽게 생각해서 한번 조사해봤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연차정례 회의예요. 온라인 형식이고 국회의원 출석도 없다. 한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왔다. 실물인 일본을 체험해도 일본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본을 싫어하고 있다. 한국은 아무리 교류해도 상호 이해로 이어지지 않는다. 한국의 여행객은 미식가나 쇼핑 목적이기 때문에 일본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여행객들은 한류나 K-팝 등을 좋아하는 열린 사람들이겠지. 귀국의 문화체육관광부라는 부서는요. 도쿄올림픽 때 후쿠시마 현산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었죠. 그래서 도시락을 만들었지요. 잊은 건가요? 왜 일방적으로 트집을 잡아 사사건건 일본을 헐뜯는 나라와 억지로 우호적으로 처신할 필요가 있는 걸까요? 코로나 이전의 일본 불매의 흐름으로 한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방일 여행도 취소시켰으면서 이제 와서 뭐가 교류야. 지금까지 일본인들의 한국 여행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올인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